팟캐스트의 선명, 이야, 청년들의 정치 공동구역, 청정구역 73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청정구역의 진행자 박지입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청정구역을 만들어갈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오창석 부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창석입니다. 네, 뭐 노트북으로 뭘 그렇게 열심히 쓰고 있어요? 방송 준비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일기. 무슨 일? 일기 썼어요, 일기. 일기? 네. 웬 일기? 방송 준비했어요, 방송 준비. 무슨... 여러분 12월 시작되는데 오늘 되게 춥다고 하더라고요. 따뜻하게 입고 나가십시오. 뭐야? 갑자기... 뭐 이따구로 하면서 수다면 잘하실 것 같아? 방송 이따구로 하고? 아니, 수다면 왜 부른 거야, 근데? 기회를 한번 주는 거예요. 갑자기. 안 될 거 알잖아요. 갑자기 생각나서 얘기했다고요. 한 두 번 기회 줘서, 안 되면 바로 잘라. 확인사살하는 거예요? 확인사살. 여러분, 그 자리가 독이 든 성배입니다. 아니, 방금 이런 식으로 하면은 못 버텨. 너는 하루도 못 버텨. 뭐 하는 짓이야? 오늘 아침에 갑자기 일어났는데 너무 춥더라고요. 꼭 얘기를 해야겠다 싶었어요. 아니, 추운 거 본인만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따뜻하게, 여러분. 입고 다니십시오. 그런 말을 여자친구한테는 하시고요. 저희는 그냥 웃겨주시면 됩니다. 그럼요. 네. 재밌게. 알겠습니다. 걱정이 되네요. 수다맨들이 마지막 방송이 되지 않을까. 아니, 뭐 얘만 자르면 되지 뭐. 수다맨들이 마지막에 될 가능성은 없어요. 나만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수다맨들이 오창석의 마지막 방송이 되지 그렇죠.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럴 가능성은 농구하지. 네, 뭐. 독이 든 성배입니다.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이동영 작가님. 네, 반갑습니다. 네, 이동영 작가님 때문에 저희가 지난주에 녹음을 나눠서 했는데, 오늘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저녁 7시 반에 안가에서 찾아뵙게 됐습니다. 지난주 방송이 다운로드가 한 20% 늘었어요. 아, 진짜요? 오. 1, 2부 다. 오, 그래요? 네. 정알바 퇴진 빨이에요? 아니면 정영진 빨이에요? 그런가요? 아니, 정영진 빨이라면 1부만 높아야지. 그쵸. 똑같이 늘었어요. 이거는 뭐, 박지희빨. 그래. 나눠서 하니까 그렇게 되잖아. 우리 나름 데일리로 합시다. 정알바도 없어졌는데. 데일리로. 데일리로. 괜찮네요. 어차피 뭐 나올 때마다 페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네. 지금 주는 걸 나눠서. 나누기 5 해가지고. 정말 양아치야. 네. 네, 그래서 요즘 뭐 다들 송년회 이런 거 많지 않으세요? 근데 올해는 아직 초라서 그런지 잘 없는 것 같은데. 뭐 약속은 몇 개 잡혀 있는 건 있습니다만. 한 1, 2주 지나야 본격적으로 이제 몰리지 않을까요? 그리고 옛날처럼 연말이니까 모이자 이런 분위기 자체가 많이 없어진 것 같아. 그리고 몇 년 전부터 그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사라졌잖아. 맞아요. 예전에는 뭐 한 19일 이쯤부터 막 복작복작 거렸는데 크리스마스라고. 요즘 그런 것도 없고 좋아졌어요. 오히려 차분하게. 연말이라고 뭐 막내나 한다고 이런 것도 없고. 네, 맞아요. 맞아요. 오히려 주말에 좋다. 뭐 하세요, 그러면? 주말에? 재율이 가요. 재율이랑 놀아줘야 돼. 제일 좋네요, 그러면. 그럼. 주말에 데이트하고. 주말에 데이트할 수 있는 시간이 딱히 많지 않습니다. 왜? 여자친구가 주말에 일을 쉬는 날이 불특정해서. 일에 일. 일하겠습니다. 몰면 뭐해? 그래요. 여자친구도 일하는데. 그래, 저도 일하겠습니다. 뭐 시작처럼 될 거야? 아니요. 뭐 하세요? 당신은 뭐 하세요? 저도 뭐 그냥. 또 소개팅 지난 주말에는 미팅했어요. 미팅했어요? 재밌었어요. 우리 나이 때도 미팅이 가능해요? 미팅 많이 하는데? 소개팅과 미팅의 차이는 뭔가요? 소개팅은 정말 진지하고 노잼, 약간 재미없고요. 네. 미팅은 진짜 재밌어요. 그런 차이예요? 응. 1대1과 다대다 아니에요? 다대다인데 그렇게 되니까 부담도 없고 사람도 많으니까 서로 좀 그냥 편하게. 아니 그럼 그 미팅이랑 붙이지 말고 그냥 모여서 놀자 이렇게 해서 놀아요. 그 미팅이라는 단어 붙이면 왠지 어색해지고 그러잖아. 아니 근데 별로 안 어색한데? 1번 말, 2번 말 했어요. 그런 거 안 해요. 미팅 안 한 지 정말 오래돼가지고. 옛날에 소지품 풀어놓고. 너무 오래전에. 우리도 그랬어요, 그래. 아니야, 근데 가끔씩 이렇게 클래식한 방법을 쓸 때도 있어. 그래?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소지품을 풀어놓고 고르잖아. 네. 그럼 이제, 우리는 또 하기 전에 벌써 주선자하고 다 약속이 돼 있지. 무슨 약속? 이쁜의 소지품을 알려주는 거지. 미리. 그럼. 그래, 어떤 애가 반지를 꺼냈다. 내가 손으로 쓱 반지를 딱 집으려 하면서 주선자 딱 보면 주선자가 거기 싹 흔들거든. 그러면 다른 걸로 딱 가면. 아니, 주선자가 왜 미팅 자리에 나와요? 주선자가 나와야지, 왜? 뭐야. 옛날에 다 나왔어. 다 나와서 분위기도 띄우고, 이렇게 있다고 하고. 아니요. 제일 이쁜 애는 내가 제일 골랐지. 요즘에는 그냥 주선자는 이렇게 주선만 해서 연결해주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일단 주선자가 있어야 모일 거 아니야. 모여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서로 연락처 주면 되지. 파트너 딱 결정될 때까지만 있어 주는 거야. 주선자가. 옛날에 카톡 없을 때, 전화기 없을 때. 카톡 없을 때. 아무것도 삐삐도 없었어, 그때는. 그러네. 그러네. 그때
그때 연락을 뭐라 집 전화를 했죠. 그러네요. 그때 집 전화를 했죠. 요즘 집 전화 없는 거 알죠? 신혼부부 집에. 집 전화하고 맞아, 또 맞아. 이제 그 커피숍에서 모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늦는 애가 있었고, 네. 그러면 커피숍으로 전화를 하지. 저 손님 중에 오창석 씨 좀 부탁합니다. 아, 그 마이크 대고 손님 중에 오창석 씨 와, 카운터 전화 미치겠다, 왔습니다. 진짜. 손님 중 오창석 씨 카운터에 전화 영화 왔습니다. 바람에 보면 정우가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 또 받아고 똑같네. 응답하라 같다, 응답하라. 좀 늦는다 좀 늦겠다 이러면 한 명 늦는다 좀 기다려주세요 뭐 이러고 아, 21세기에도 미팅이 있다는 거 진짜 신기하네, 진짜. 이게 사람들 다 진짜 머리를 그러네요. 써야 돼. 그냥 미팅 가면 어떡하나 바로 주선자를 다 구워 삶아가지고 제일 이쁜 애는 딱 내 거로 하게끔 만들어놔야지. 몇 대 몇이었습니까? 지난주 토요일에 4대4. 많이 했네. 좋네. 떼시. 제가 했, 아이고. 아이고, 무슨 얘기입니까? 아이고, 미안합니다. 쌍시옷이 나올 뻔했네요. 때 미팅이었군요. 때 미팅이죠. 예. 네. 때 미팅. 때 만남. 그렇죠. 때 만남. 근데 뭐 여러 명이어도 재밌던데요? 하나 어떻게 골랐어요 그 중에? 그냥 재밌게 놀았어요. 1대1로 만나서 나가지는 않고. 그러진 않았어. 끝까지 같이 있었죠. 다 같이. 원래 이게 단체 미팅은 이렇게 모였다가 정해지면 둘이 따로 나가는데. 그런 저 소지품이 막 뭘 콘돔- 저질이야. 딴 데 가서 밥 먹고 다 둘이 만나는 거지. 뭐 있을 필요 뭐 있어. 뭐 그냥 마음에 들면은 자리가 다 파하고 난 다음에 따로 연락해서 뭐 며칠 뒤에 만난다든지 이럴 수는 있죠. 전화번호는 그날 어떻게 해? 만나야지, 그날. 그래, 그날 만나서 다 해야지. 하여튼 뭐, 그날 오랜만에. 만나서 하고 그날 다 그냥 끝내버리는 거야? 아니, 그날 만나서 또 얘기할 수도 또 있지. 다음에 만나자고 1차만 그러고. 하지 않잖아, 2차도 알고. 저희는 근데 다 같이 되게 친해져가지고 네. 재밌게 놀았는데 그냥. 뭐 그래요. 재밌더라고요. 진짜 미팅이란 말 오랜만에 들어보네. 네, 정말 건전하게 놀았네요. 네, 좀 건전하게 놀았습니다. 네. 저희 지난 방송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영진 씨가 출연한 방송이 아주 호응이 좋았고, 2부도 호응이 좋았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방송은 잘하는 새끼가 잘한다고. 그러니까. 그 정영진 나와서 뭐 재미도 없었잖아. 근데 그 뭔가 흐름이 이게 스무스하게 넘어가고 이러잖아. 맞아요. 스스로를 불태웠잖아요, 또. 방송은 잘하는 새끼 잘해. 그래, 창석이 지금 수다면 엄청 자신 있어 하거든? 아, 제가. 지가 잘한다고 생각하나 봐. 가짜라가지고, 씨. 망한 것 같은데, 좀? 독이 든 성대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망하는 건 보나마나 망해. 네. 지난주에 또 오동상 소개되었던 사연 관련해서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의견을 올려주셨는데, 네. 요양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도 직접 댓글을 남겨주셔서 이 해결 방안에 대한 의견을 주셨고요. 같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청취자분들도 위로의 댓글을 많이 올려주셨더라고요. 사연의 주인공도 다 그 댓글을 보지 않았을까. 그런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또 남편을 왜 욕하냐. 저도 그랬잖아요. 남편 욕하면 안 된다고. 할 만큼 했다고. 그쵸. 이 사연 보내주신 분께서 이제 댓글을 읽고 다시 글을 또 남겨주셨어요. 남편분에 대한 내용은 이 오창석 씨가 생략한 부분이 좀 이 새끼 꼭 읽을 거를 놔두고. 미리 대본 안 보고 오면 아니, 다 이래요. 읽었는데, 꼭 필요한 거를 다 생각해버려. 약간 좀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생략됐고 또 자신의 모자란 글솜씨로 인해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뭐 남편에 대해서는 항상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 남편 얼굴 보기가 정말 미안하고 또 안쓰러울 때도 많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 만큼 또 시댁이나 남편분에게 잘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는 분들. 남편하고 아이들하고 네. 자기들은 너무 좋다 그러잖아. 행복하고.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그리고 뭐 현재 요양원도 좀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계시다고 하니까요. 좋은 방향으로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뭐 속궁합도 잘 맞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뭐. 볼 것도 없죠. 그럼요. 속궁합 오지고요. 그 80%예요. 잘 맞아야지. 네, 부럽네요. 지난 방송 청취자 후기 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심정수빈님께서 올려주신 의견 좀 읽어주시죠. 네, 정영진님, 언론사 운영, 방송, 로스쿨 이야기하는데 오창석 씨 웃음은 비웃음 아닌가요? 누가 봐도 정영진 씨 열심히 살아오신 게 느껴지는데, 제가 프로 불편러일 수도 있지만, 이분 말씀하시는 뉘앙스 보면 비웃는 게 뻔히 보이던데, 이분 국회의원 출마 스펙으로 사람 깔보는 건가요? 아니면 정영진 씨와 친해서 그런가요? 세장님, 최웅님 좋아해서 그 편 들어보려고 했는데 덜컥 겁이 나네요. 친해서 그러시면 인정하겠습니다. 그냥 방송 재미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네, 정말 재미를 위해서입니다. 세작 이박사 맨날 방송에서 밟히는데 뭐. 다 재미를 위해서 그런 무시당하고. 거예요. 네. 친한 건 아니고요. 비웃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국회의원 출마 스펙으로 사람 깔고 낙선 스펙이 뭐 대단한 거로 제가 요거는 제가 본인이 뭐 굉장히 그 대단한 숨기고 있는. 제가 숨기고 있는데 네. 제가 뭐 대단한 거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네.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스펙이 국회의원 떨어진 스펙이에요. 그럼 뭐 어쩌라고? 정말 아무 의미 없습니다. 상처뿐인. 그렇습니다. 네. 상처뿐인. 돈 많이 뒷담이 쓰고. 많은. 네. 어쨌든 뭐 비우는 건 아닙니다. 네.
자, 그리고 참여하나님께서 글 남겨주셨습니다.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이 작가님의 동향을 어렴풋이나만 짐작해보자면 아무래도 청정구역 또한 임시 혹은 영구 방송 중단을 할 것 같습니다. 이 작가님의 몸 상태가 여전히 좋아 보이지 않는 것이 영 불안합니다. 건강이 문제라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게 아니라면 청정구역까지 접으신다면 이 작가님 팬들은 어떻게 합니까? 뭐 수다면이 있긴 하겠네요. 헌데 청정구역을 대체할 만한 다른 팟캐가 없습니다. 여성이 진행하는데 음란 요정의 자비가 넘실거리는 방송이라니 게다가 진행자인 박아나마저도 본의 아닌 듯 함께하다니 네 죄송합니다. 사실 정권교체는 했지만 적폐는 너무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특히 기계적 중립을 당당하게 내미는 소위 진보 언론들까지 이런 부분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리고 음란하게 다뤄주세요. 청정구역에서는 같은 사안이라도 청정구역만의 색과 결로 풀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작가님, 오창성님, 박지희님 모두 건강하시고요. 지속적으로 재밌고 좋은 방송 부탁드립니다. 라고.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제가 목이 계속 안 좋아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 뭐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담배 좀 끊어요. 방송할 때 기침을 엄청 합니다. 좀 삭제하긴 하는데. 그래서 제가 진행하는 거는 뭐 지금까지 EJ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 이유가 있었어요. 그냥 없애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정치 알바도 사실은 뭐 내가 돈 되는 거 하기 때문에 없앴다는데 그건 말이 안 되고 정치 알바가 청정구역보다 광고가 훨씬 많이 붙는데 그걸 내가 청정구역을 냅두고 정치를 없애는 거 돈 때문에 일단 말이 안 되고 그것도 뭔가 이유가 있어요. 말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고 다만 이제 우리는 질질 끄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네. 관둬야겠네 판단되면 바로 관둡니다. 근데 청정구역은 당분간 이게 내가 청정구역이 사실은 오창석 뭔가 좀 먹고 살게 해주려고 만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정치 알바는 정청래 먹고 살게. 근데 정청래 지금 잘 먹고 잘 살아. 네, 저는 정치 알바 없어도 괜찮아. 그러면 오창석이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이 방송 사라지는 건가? 근데 지금 사라질 일이 없겠네. 그렇지. 오창석은 영구 미제로 남을 그래서 이 방송은 당분간 계속 가요. 다만 제가 매번 없앤다 하는 거는 그런 경고를 안 주면 얘네들이 방송을 지랄맞이 하거든. 그러니까 항상 긴장을 주기 위해서 없앤다 하는 거예요. 네, 항상 긴장을 갖고 음란의 자비가 넘실대는 방송 만들겠습니다. 늘 쫄깃쫄깃한 상태에서 방송해야지. 아, 그럼요. 아니 그러다가 또 내가 확 미쳐가지고 안 해? 이럴 수도 있어. 네, 그럼 저희 둘이 하겠습니다. 가짜나가지고 씨. 어떻게든 방송을 네, 이어나가야 됩니다. 어떻게든 저희 둘이라도 해볼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아주 재밌고 좋은 방송 지속적으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둘이 한다 그러면 이 안가 녹음실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점점 더 아프리카로 힘들어지네요. 만나 뵙겠습니다. 그럼. 아프리카로 하면은 별풍선을 많이 받을 수 있겠네요. 네, 그러게요. 열심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다음 의견 또 만나볼까요?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춥게 느껴지는 오늘입니다. 바쁘게들 지내실 텐데 건강 잘 챙기고. 저도 주야 2교대 근무하고 있지만 청구 방송이 청정구역 열심히 챙겨 듣고 있습니다. 지난 방송 때 지진 관련해서 혼나는 거 보고 조금 소심해지는데요. 다름이 아니고 고추장의 고장 전라북도 순창에 2017년 12월 28일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집니다. 지난 여름 이 작은 도시에서 순창군 평화의 소녀상 추진위원이라는 이름으로 뭉쳐진 시민들이 발바닥에 땀나도록 뛰어다녀서 3개월한 짧은 기간에 목표한 금액을 시민들로부터 건네받아서 12월 28일 순창군 일품공원에서 제막식이 열립니다. 순창 군민들을 모두 뵙지는 못했지만 뵐 수 있는 모든 분들을 찾아뵙습니다. 저희와 인사 나눴던 모든 분들, 뵙지 못한 모든 분들 28일 날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초대합니다. 아직은 살림이 넉넉하지 않아서 광고로 못 드렸습니다. 하지만 정식 모금 기간은 끝났음에도 후원 모금 활동 계속하고 있어요. 앞으로 더 알아가고 얘기해서 생각과 마음을 터보는 이 활동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때 작더라도 광고 넣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청정구역으로 역사 공개 방송도 부탁드려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했는데 이분 지난 방송 때 지진 관련해서 본다는 거 그건 이제 기상청 관계되신 분이 보내갖고 네. 이렇게 하지 마 광고하라고 내가 짜증냈더니 그것 때문에 말씀하신 건데 그분 연락해서 제 책 받아갔어요. 아, 진짜요? 받아갔고 지남철 씨인가? 맞나? 무슨 책 받아가셨어요? 김대기 성함이 기억 안 나요. 하여튼 무슨 남철 씨. 네. 받아갔고 우남철님이었던 것 같아요. 우남철님. 우남철? 네. 우남철님. 바다만 가고 말이야. 광고액 수가 없고 말이야. 근데 뭐 이분 같은 경우에 뭐 이런 일이야 뭐 우리가 당연히 소개해드려야 되고. 그럼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 시민단체에서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네. 이런 데서 우리가 광고를 요구하지는 않죠. 다만 이제 순창 시가 아니지 군이지. 네. 순창 군에서는 한번 할 수 있지 않을까. 순창 군수를 비롯해서. 한번 해 좀. 듣고 계시죠, 군수님. 그럼. 네.
저희 할아버지 고추장 고향이 광고라도 순창인데. 저희가. 네. 할아버지 고향 순창이에요? 네. 오, 그렇군요. 순창 한번 가죠. 공개 방송? 네. 알겠습니다.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토를 지금 몇십 개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검토할 게 많아요. 호주, 하와이 지금 많습니다. 네, 뭐 검토할 난리가 게. 났습니다. 네, 제주 예.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요. 네, 그래서 저희 오늘 선물 어떤 분 보내드릴까요? 우리 저기 소니 블러브 79님께 드리지 뭐. 네, 순창 평화의 예. 소녀상 추진이 예. 이쪽으로 보내드리겠네요. 네, 이제 좋은 책을 책. 이제 선물해 드리면 이제 광고를 안 할 수가 없거든. 책을 한번 선물로 마음의 빚이 생기는 거죠. 드리는 거예요. 네, 빚을 주는 그래서 거군요. 우리 소니 블러브님, 소니 블러브 79님, 방송 들으시고 저희 방송 공식 메일로 받고 싶은 책과 주소, 전화번호, 이렇게 배송 정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식 메일은, 방송은 없어졌지만 메일 주소는 영원하네요. 정치알바@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책 보내드릴게요. 자, 그리고 지난주에도 저희 청정구역 공식 후원 계좌와 팟빵 에피소드 후원 통해서 많은 분들이 방송 후원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지난주 청정구역 공식 후원 계좌를 통해서 48분이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후원에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공식 후원 계좌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에드리안, 더불어 대리운전 1877-7272, 전북 대리운전 063-900-8000번, 전구 하환 배달 6만원, 0505-288-2222. 전국 화환 배달 아닐까요? 전구 하환, 그러네요. 전구를 나 화환에다가 전구를 달아가지고 신개념. 괜찮아요. 아이디어인데? 신개념 화환인 줄 알았네. 트리. 그럼 화환 사이에서 내 화환만 가장 빛날 거 그렇습니다. 아니야. 네. 전국 화환 배달인 것 같긴 하네요. 네. 6만원의 전국 화환 배달. 0505-288-2222. 실질적 수련 카페 밀교의 세계. 다음에서 밀교의 세계. 오르다 8484. 여성 의류 쇼핑몰 오르다. 네이버에 검색. 박아나 한 벌 주고 싶어요. 네. 보험 예금 가입 없이 합법적인 절세. 굿바이 텍스. 010-2296-9616. 아산 둔소 황포야. 고양시 디자인 2. 대전 노건 관장게장, 영종, 대군, 엄나무, 닭곰탕. 오늘 발음 많이 씹히네요. 아산 둔포 황소야. 네, 아산 둔포 황소야. 어디 뺨 같은데 뭐 맞았어요?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오늘 맞았구만 맞았어. 좀 그만 좀 쳐맞아. 아닙니다. 미팅 성형외과 의사 미팅이었어요. 이렇게. 자기 소지품 주사기 이렇게 꺼내놓고 이렇게. 아닙니다. 회사원 미팅이었습니다. 네, 영종 배군 엄나무 닭곰탕, 수제 빵 맛집 카페 울프스. 빵 맛있겠다. 수제 디저트 카페 울프스. 검색창에 카페 울프스. 관악 유정 신경정신과. 중고차는 중고차도남. 검색창에 중고차도남. 쌈밥 전문점 쌈천지. 네이버에 쌈천지. 가로수길 반지 만들기 제마우스. 친구는 술값 있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포차천국 대구 동천점. 송우희 진상훈. 은경수호 사랑해. 탕갈루마 리조트 직원. 손만 넣고 잘게. 후배 위하는 창석. 이 작가님 토요일 짱 멋짐. 토요일에 뭐 하셨어요? 청래당 사회 봤어요? 짱 멋지셨다고. 끌려가가지고 커피 한 잔에. 재능 기부하셨나요? 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건데. 괌사이파는 투어이브, 해외여행도 투어이브 보내주셨습니다. 여기 수제 빵 맛집 카페는 생각나는데 말이죠. 카페 울프스 이거 어디 있는 건가요? 몰라요. 우리가 근데 우리 여기 송정구에서 자주 하는 떡친다 있잖아요 표현. 네. 안동에서는 빵 굽는다고 많이 표현합니다. 진짜요? 아, 진짜요? 네. 왜? 새끼 어제 빵 구웠구만 뭐 이렇게. 몰라요 왜 그런지. 그러니까 다양하게 있다 지역별로. 부산은 그냥 떡친답니까? 그렇죠. 우리는 빵 굽는다가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이 카페 울프스는 고향. 마두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아주 분위기 좋은 카페네요. 마두. 카페 되게 예쁘다. 일산 사시는 분들. 마두 쪽에 이쁜 집들도 많아요. 네, 그러네요. 여기 막 단독주택 같은 거 있는. 스콘도 있고, 거기- 막 쿠키도 있고, 쿠키도 있고. 거기 들어가려고 했다가 너무 비싸요? 너무 멀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기. 서울까지. 근데 집들은 너무 이쁘더라고. 그러게요. 고향 일산 동구에 있습니다. 네, 네. 마두역과 이 백성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일산에 계시는 분들 카페 울프스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맛있겠네요. 예. 네, 그리고 페이팔로 김유상님께서도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모두 감사드리고요. 에피소드 후원자 만나볼게요.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술아트 스튜디오 B, 다음 카페 밀교의 세계, 최옥의 풋고추, 경부안동 휴대폰 멀티샵, 걸림 피똥 싼다 큐, 아산 둔포 황소야, 영종도 파라다이스 시티 산본 5단지 놀이터 봄, 만화 점빵 쥔장,
구소동 명물아구찜, 고니자, 윤슬아 사랑해, 안동 피터팬 게스트하우스, 거제 해피데이, 마산 진미 갈비집 큰아들, 오크밸리 맛집 월송정, 99학번 오뎅국, 콘제 7793, 광야의 소란, 제주 4차원 게스트하우스, 염창동 잘해주는 핸드폰, 무스탕 쇼핑 케이퍼, 개혁 군주 광종, 검색창에 카페 울프스, 조개찜 신노년, 가리비아, 피규어는 하루 얀샵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 무스탕 제가 하나 살까 해가지고 지금 검색을 해봤는데 네. 케이퍼라고 하니까는 그 먹는 케이퍼가 나오고요. 케이퍼 모피라고 검색을 하니까 케이퍼 해가지고 이 쇼핑몰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맞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아니, 돈도 많아. 무스탕도 살라 그러고. 아니 좀 싼가 해서 봤죠. 백화점에서 못 사니까. 네, 그래서 저희 청정구역 공식 후원 계좌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후원 계좌는 우리은행 1005-703-088996 임연신 미르미디어 전략연구소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청정구역 72회 방송에 대한 청취자 의견 함께 살펴봤고요. 잠시 광고 듣고 한 주간의 정치시사 토크로 이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과메기 광고까지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본격적인 정치시사 토크 이어가 보겠습니다.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주말에 인천 영흥도 해상에서 22명이 타고 있던 낚싯배가 급유선과 충돌을 해서 전복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13명이 숨지고요. 2명이 실종되는 인명피해가 발생을 했는데 또 굉장히 날씨가 추웠잖아요, 요즘에. 네. 그래서 인명피해가 더 컸던 게 아닌가 싶어요. 사고 원인이 뭔가요? 사고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고요. 일단은 기상 악화. 아니 그런데 생각보다 그리 나쁘지 않았대. 그래서 이게 비 내리고 파고도 높았다고 그러던데? 근데 그 실종자 얘기 들어보니까 생각보다는 날씨가 좋았다. 다만 안개가 좀 있었고 그래서 한번 못 볼 수도 있고요. 지금 그 주위 배 타시는 분들 어부들 말 들어보면 네. 여기가 굉장히 협수로래요. 굉장히 좁다고. 좁은데 또 하필 그때 썰물 시간이었고 바다 깊이가 많이 낮은 상태. 그래서 이 낚싯배는 빨리 먼 바다로 나가야 되잖아. 낚시하러. 네. 그리고 급유선 같은 경우에도 지름길로 그 길을 택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충돌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급유선을 좀 돌아가라고 그렇게 어민들이 얘기했는데 안 됐다. 그래서 항상 사고 위험이 있었다는 거고, 낚싯배 같은 경우는 지금 야간 낚시가 금지돼 있거든요. 동이 트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 전에 나갔다. 이번에도 그랬다. 6시에 출발하면 되지. 좀 1시간 반 좀 달려가서 낚시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시간에 달려나가면 빨리 나가려 하다가 좀 사고가 있었던 게 아니냐. 근데 문제는 이 선창 1호 전복된 네네. 이 배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해경에 받아야 될 이런 것들 또 다 정기검사 이런 것도 다 받았고 네. 또 승선 인원도 초과하지 않았고 네. 전혀 문제가 없었다. 다만 급유선이 못 본 게 아닐까. 급유선 선장은 알아서 피해갈 줄 알았다 했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 선창 1호의 옆을 들이받았죠. 네. 그러면서 갑자기 확 전복됐잖아. 근데 아침이다 보니까 낚시꾼들이 이제 6시에 출발해서 6시 9분에 사고 났잖아요. 9분 만에. 네네. 근데 아침이다 보니까 추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에 들어가 있었죠. 배 밖에 안 나와 있고. 그래서 이제 탈출하지 못했던. 그렇죠. 그러니까 배가 확 뒤집어지니까 빠져나오지는 못했고 안에 있는 거고. 상태로 뒤집어진 거죠. 네. 밖에 나와 있는 두 사람은 딱 부딪히고 나서 바다에 떨어졌는데 다행스럽게 구명조끼를 입었기 때문에 구조가 됐고 네. 또 안에 있던 다른 세 분은 에어포켓 안에 또 있어가지고 구조됐고 네. 그 배 안에 있던 분 한 명은 창문 깨지는 걸 이용해서 창문으로 빠져나와서 구조됐고 근데 나머지 자력으로. 분들은 자고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추측. 그래서 너무 이른 아침이어서. 아니면은 너무 큰 충격에 잠시 기절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이 있어요. 그리고 사망하신 분들 지금 외상이 좀 있대요. 그러니까 빠져나오려고 하다 막 이렇게 몸부림친 게 아닌가. 그래서 상처가 생긴 게 아닌가. 이 배가 원래 낚싯배가 아니고 개조한 거거든. 네. 그래서 출구를 찾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가장 저거는 이제 너무 추웠다는 거지 뭐. 그 2명 실종된 분은 아직도 못 찾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네요. 근데 사실 이게 출항을 할 당시에는 보니까 기상 상태는
큰 문제가 없었고 무리한 출항을 했던 것도 아니라고 예. 지금 일단은 나와 있는데 또 심지어 구명조끼도 다들 착용을 했기 때문에 희생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생긴 게 아닌가. 그러니까 선실 안에 이제 추워서 들어가 네, 있는 네, 바람에 네. 그렇게 된 거죠. 이게. 아마 주무시다가 그럴 수도 뭔가 이 있고. 사고가 너무 갑자기 네. 안에서 내부 아니, 충격을 네. 받았을 자, 수도 있죠. 왜냐면요. 자, 6시 아침에 낚시하러 가잖아요. 그럼 보통 이분들이 뭐 서울에서 오든 어디서 오든 새벽에 출발할 거 아니야, 여기로.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피곤하지. 그리고 어쨌든 낚시하러 가면 1시간 반 나가야 되니까 그 사이에 뭐 잘 수 있는 거지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네, 뭐 일단 일부에서는 당시에 선장 옆에 있어야 될 갑판원이 자리를 또 비웠다. 예. 급유선 선장.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급유선의 선장과 갑판원이 긴급 체포가 됐다라고 하는데, 일단 뭐 정부의 사고 대응이나 구조 활동에는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쨌든 뭐 큰 문제는 없었다고 하지만 출동이 늦었던 건 사실이죠. 그리고 현장 도착이 약 42분 뒤. 예. 골든타임을 놓쳤다. 네, 고속단정이 42분 뒤 도착했고 신고 후에 33분이 걸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사고가 일어난 후 9분 뒤에 그러니까 6시 9분에 신고를 받고 네. 4분 뒤에 영흥파출소 고속단정 출동 지시. 그러니까 13분에 이제 지시 받았잖아요. 네. 그리고 다시 13분 뒤인 26분에 항구를 출발했다. 그러니까 출동 지시받고 출발할 때까지 13분이 걸렸어.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 이건 문제지. 근데 일단은 당시에 일반 어선들이 앞에 있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빼주세요 하다 보니까 13분이 늦었다는 거잖아. 네. 그러면 늘 사실 이런 사고를 대비해서 여기 그 고속단정 앞에는 좀 어떻게 뭐 그런 대책이 좀 있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고요. 네. 근데 문제는 이거야. 6시 42분에 도착한 거, 그리고 어떻게 보면 빨리 도착한 거예요. 이런저런 다 떼고 나서. 그런데 문제는 이 고속정이 파출소 고속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잠수부들이 못 탑니다. 잠수부들이 안 타고 있었다고. 그런데 배가 지금 뒤집어졌잖아요. 네. 안에 들어가서 구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일찍 출동 하나만 하지, 이거는. 그러니까 출동해서 밖에 이제 빠진 분들을 구할 수 있어도 네. 이거는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구하냐고. 응? 흔히 말하는 이 고속단정과 경비정은 해경이나 해군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잠수를 해서 구조를 해오는 것, 그 업무를 주도해 담당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이는 사람들은 그 건져낼 수가 있지만 안으로 들어가서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해경구조대, 평택이나 인천의 해경구조대 여기는 1시간 27분 뒤에 도착했습니다. 7시 36분에 도착했어. 네. 그 소위 말하는 여기서 이제 골드타임 놓쳤지. 30분에서 그렇죠. 1시간 사이에 도착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유족들은 해경의 구조가 너무 늦었다라는 그렇죠. 문제 제기를 그러니까 하고 있는 여기 부분이고요. 해경구조대는 잠수부도 타고 있잖아. 네. 그럼 그렇죠. 이 해경구조대는 왜 늦었냐? 일단은 밤이 어두웠잖아요. 새벽이라도 아직 어둡잖아. 그래서 네. 야간 항해 장치가 있는 그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 배가 마침 그때 고장이었다. 고장이어서 육로로 가는 바람에 늦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양식장이 너무 많아가지고 피해서 가고. 가느라고. 그러니까 요것도 평상시 양식장 많은 거 뭐 하루 이틀이야? 그러니까 뭐 어제 설치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요. 미리 파악을 좀 하고 있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리고 다 하필 이때 또 왜 또 신형 선박이 고장 났대. 참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신형 선박이 한 대만 있으니까 문제 아니야. 예? 고장 날 때를 대비해서 또 이렇게 이것도 예산으로 해갖고 그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상시적으로 대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무조건. 그래가지고 홍준표가 이번에 또 개수리했어요. 응? 그 해경 뭐 여기에 예산을 문재인 들어서서 삭감했다고. 삭감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냐고 난리치고 있는데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이것도 그동안 해경에 예산을 투입해갖고 뭐 지으라 한 거야. 다 지었어. 그러면 그 예산이 필요 있나? 없지. 다 지었기 때문에 삭감한 거거든. 근데 멍청한 소리라고 자빠졌어. 그럼 무조건 문재인 욕하려고 아주. 어떻게든 욕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이쪽이 오히려 조금 더 안쪽 연안이라서 조금 늦었지 않나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말씀하셨듯이 양식장도 있고 어선들이 많아서 금방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나갔나 봐요. 그렇습니다. 근데 뭐 여기에 대해서 일단 문 대통령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뭔가 국가의 책임이다 결국은. 좀 아, 그거는 못한 것은 그건 당연한 얘기고.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근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의 정부하고 너무 차이점이 있죠. 여기서부터 비교가 사람들이 되는데요. 세월호 참사랑 비교해서 네. 어쨌든 사람이 죽고 너네랑 다른 거 하나도 없다라고 하지만 다른 게 많죠. 일단은 많죠. 그때는 며칠이 지나도록 그 컨트롤 타워가 6개가 난립했다가 결국은 그쵸. 국가재난타워에서 우리가 정부가 컨트롤 타워 아니다. 그러니까 전 정부는 책임을 자꾸 전가했잖아. 우리가 아니야, 우리는 이렇게. 책임 회피했죠. 네. 그런데 봐, 문 정부는 타고자마자 어찌됐든. 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게 정부가 책임지는 자세지. 그렇죠. 그리고 해양수산부 장관도 현장에 굉장히 빠르게 도착을 해서 격려를 하고 그랬었었죠. 그래서 재발 방지 약속하고 이러면 돼요. 문제점 개선하고 뭐 맨날 도망가고 이러면 되나.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 크고 작은 낚싯배 사고들이 지금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이 사건의 수습이 끝나면 낚시 인구의 안전 관리에 관해서 제도나 시스템을 개선을 하고 보완할 점이 없는지 좀 점검을 해봐야겠다라도 얘기를 했는데 정말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할 것 같긴 해요. 낚싯배 사고가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냐면 네. 낚싯배가 엄청 늘었으니까. 그럼 낚싯배가 왜 이렇게 엄청 늘었어요? 지금 선창호 이것도 선창 1호도 원래는 고기 잡는 배였는데 낚싯배로 개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자꾸 낚싯배가 느냐? 어민들이 고기를 잡아서 돈이 안 돼. 또 고기가 없어. 중국 배 때문에. 싹쓸어가니까. 서해도 마찬가지고 동해도 마찬가지. 요즘에 오징어 국산 오징어 본 적 있어요? 없습니다. 국산 오징어 없어. 횟집에 가도 국산 오징어 없어요. 수온 변화도 있지만은 어쨌든 중국 애들이 러시아 쪽은 밑에 내가 싹 잡아갑니다. 다. 그리고 국산 오징어 없다니. 그러면 오징어 배들은 뭐 합니까? 낚싯배로 바꿔야지 뭐. 어차피 먹고 살 거 없는데. 이렇게 지금 총체적 난국입니다. 응? 여러 가지를 함께 해결해야 되지. 그냥 무조건 아니 어민들이 먹고 살려고 낚싯배를 개조해갖고 다 하는 건데 네. 무조건 그거 뭐 낚싯배 개조 강화하고 이러면 어민들 보고 죽으라는 배 한 채 갖고 사는 사람 다 죽으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대책을 내놔야 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직 구조되지 못한 실종자가 2분이 있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네. 빨리 좀 구조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좀 철저한 대책 마련이 빨리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뭐 함정이랑 네. 민간 어선도 동원하고 헬기도 동원하고 지금 찾고 있는데 한 4파트로나 찾고 있는데 쉽지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네, 일단 날씨도 너무 춥고 해도 짧아져가지고 네. 그런 것 같은데 좀 하루빨리 좀 무사히 돌아오셨으면 네. 좋겠네요. 자, 그리고 다음 주제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시한 안에 통과되지 못할 뻔했다가 이제 극적으로 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법정 시한은 이틀을 넘겼죠. 예.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성공을 했는데 가장 쟁점이 됐던 공무원 증원 규모 네. 9,475명으로 합의가 됐죠. 많이 줄였죠. 네. 그 당초는 12,000여 명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거 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대통령 공약으로 내세운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공무원을 늘리는 것도 아니야 이거. 꼭 필요한 거 경찰, 해경, 네. 집배원 이런 분들. 그렇죠. 꼭 늘려야 돼. 그리고 군 부사관. 군 부사관. 이런 꼭 늘려야 되는 걸 늘린다는데 못 늘게 하려고 말이야. 그 난리를 치고 이건 대통령 발목 잡기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일반적인 그런 증언이 아니라 그동안 인력이 부족해서 국민들이 불편을 겪었던 분야에 대한 증언 계획이잖아요. 그 홍준표가 아까 전에 욕했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여기 보면 해경에 파출소 24시간 순찰 및 상황실이 다 그런 어선 감시하고 사고를 통제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충원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깎아놓고 말이야. 난 자유한국당보다 국민의당이 더 꼴보기 싫어. 자한당 이중대 이것들. 지들이 무슨 캐스팅 보트를 졌니 어쩌니. 그러니까요. 지랄하고 있네 진짜. 씨. 사실 국민의당의 행태가 가장 이해갈 수 없는 게 정체성도 정체적 색깔도 없이 그냥 야당이니까 반대하고. 그러니까 저는 물론 굉장히 급합니다 지금. 빨리 예산이 통과돼야 예산 집행을 하지. 그쵸. 그렇죠. 급합니다만 늦으면 늦을수록 손해는 야당이야 사실은. 누가 봐도 이거 이상한 거잖아. 발목 잡기잖아. 그렇죠. 대통령이 이런 예산을 들어서 한번 한다는데. 그리고요 우리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야. 예산은 물론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많이 늘었지만 그만큼 세금을 많이 걷었다고. 문제가 없어. 문제가 전혀 없는데 발목 잡기밖에 안 되잖아.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상 최초잖아요. 네. 야당이 발목 잡기 한다고 국민들 분명히 역풍 불 거라고. 너무 안타까워. 특히 아동수당. 이것도 전부 지들이 대통령 공약으로 약속한 건데. 다 했던 거예요. 네. 자, 아동수당이 뭡니까? 0세부터 5세까지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주는 거잖아요. 네. 매월 10만 원씩 주는 건데 지금 야당에서 이거를 상위 10% 고소득자 이거는 빼자. 그렇게 했어. 병신들도 이런 병신이 없습니다. 왜냐면요. 자, 지금
해당되는 사람이 아이가 올해 몇 명이냐면 253만 명이에요. 네. 돈으로 따지면 10만 원씩이니까 2조 6천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서 10%를 빼면 25만 3천 명 애들이 못 받잖아. 돈으로 따지면 2,600억밖에 안 돼. 2조 6천억에서 이 2,600억 주기 싫어갖고 이거 10%를 안 줬잖아. 그러면 이게 보편적 복지에서 선별적 복지 바뀌었잖아요. 네. 이것도 웃기지만 자 이제 10% 돈 버는 사람을 빼야 되니까 누군가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박누리는 계산해야 되죠, 10% 또. 들어가니까는 얘는 안 줘도 돼. 창석은 이거 50%니까 줘야 돼. 이거 누가 해요? 기계가 해요? 사람이 해야 된다고. 여기에 공무원 숫자가 500명 정도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 공짜로 씁니까? 월급 줘야지. 월급 주죠. 2,600억보다 더 들어가. 이런 똘대가리에서 하는 새끼들이 어딨어? 미친놈들이라니까 이거. 그리고 공무원 직원은 반대하고. 말도 안 그러니까 되는 바보 거죠. 같은 짓거리 이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외국에서 OECD 한 31개국 중에서 꽤 많은 국가가 이거 10만 원씩 아동수당 줍니다. 네. 돈은 뭐 10만 원 아니 아동수당 줘요. 그런데 맞아 우리처럼 지금처럼 선별로 주는 국가들이 있었어. 그러다가 이거 돈이 더 많이 들어가네 하고 바꿨다고. 그런 걸 뻔히 봤으면서도 지금 이거를 선별하고 보편화로 바꾼 이 멍청한 짓이 어딨냐고. 그리고 또 10% 정도 포함하면요. 전문가들 얘기를 하는 850만 원 소득이 이쯤 되면 10% 들어간다는 거야? 네. 그런데 월. 월 맞벌이 하는 사람 생각해봅시다. 맞벌이 부부 850 된 사람 있을 거 아니야. 있죠. 그런데 맞벌이 하다가 애가 들어섰어. 그래서 엄마는 경력 단절이 됐어. 그러면은 10만 원 안 주다가 이 사람 또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매년마다 또 조사해야 돼 이거를. 그런 멍청한 짓을 왜 하냐고. 그리고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맞벌이 하면서 아이를 봐주기 0세에서 5세 아이를 봐주기 위해서 뭐 보모도 쓰고 또 자기 부모님 있으면 용돈도 들어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런 사람을 이런 것들은 생각지도 안 하고 말이야. 이렇게 팍팍 깎아가지고 뭐 하는 짓이냐고. 차라리 0세에서 5세 아동들한테 돈 다 주고 10% 이상 고소득자 혹은 5% 이상 고소득자 세금을 더 걷어. 그쵸. 그게 맞는 거지. 지금 고소득자 세금 많이 내잖아요. 네. 이번에 또 법도 통과돼 소득 5억 이상 더 많이 내기로. 네. 구간을 늘렸죠. 그렇게 더 많이 낸 사람한테 그럼 아무것도 안 줘? 국가에서는 돈 많이 버니까 세금만 뺏어가고 아무 혜택도 안 줍니까? 이런 멍청한 짓을 야당에서 하고 있어요. 똘대가리 같은 새끼들. 물론 제가 애가 둘이지 않습니까? 10만 원씩 20만 원? 네. 네. 이거 10%라는 말 못 받게 생겼습니다. 깨알 마지막 자랑으로. 자랑이 아니지. 진짜 못 받는데. 못 받아도 나는 못 받는데. 그러니까 못 받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10%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야 이 새끼야. 그 범위를 좀 줄여도 못 받는다. 범위를 1% 줄여도 못 받지. 네. 근데 이 새끼가 처음에 이거 30% 하자고 그랬어요. 정말 쓰레기들 아닙니까? 30% 하자고 그랬다고. 야, 법을 이런 법을 만들지 마, 이 멍청한 새끼들아. 그러다 이것도 기초노령연금. 노인들한테 주는. 네. 기초노령연금도 이것도 10월 달로 미뤘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아동은 7월 달로 미뤘고. 네. 왜 그러니까 어쨌든 7월? 지방선거 그렇지. 이후. 이거 선거를 앞에 두고 하면 니들 여당 유리하지? 그러니까 밀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렇게 꼭 국민 생활에 필요한 이런 복지를 선거에 유불내. 그렇지. 그러니까 나쁜 이 새끼들. 선거에 이용을 하는 게 너무 속보인다. 근데 여기다가 지금 국민의당이 자한당이 거기에다 박수치고 동의를 했다니까 얼마나 웃긴 짓이에요. 나쁜 놈도 이런 나쁜 놈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지방선거 전에 그 더불어민주당이나 정부가 일을 잘해버리면 그 인기를 가져가니까 어떻게든 그러니까, 시기를 늦추는 거죠. 근데 본인들이 제시했던 공약까지도 시기를 늦추자라고 하는 거는 국민을 위한 게 맞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선거 전에 계속 활용해야 돼. 야당이 이랬다고 계속 알려줘야 되는 거야. 이중성. 그렇지. 네, 그렇습니다. 특히 노인들한테. 아유, 어른도 돈 한 달에 20만 원 원래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원래 4월부터 주기로 한 거를 10월로 연기하자는 거예요. 내년 집행을 10월부터 그냥 4분기부터 시작하는 그런 예산 집행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막 알려줘야 돼. 자유한국당 일 때 240만 원 못 받았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렇죠. 한 6개월 못 받은 거니까 돈 못 받은 거잖아요. 그거 다 얘기해줘야 돼요. 뭐 그렇다고 해서 2018년 이 문재인 정부의 새해 예산이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하든지 해야지 처음부터 이렇게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거는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제 SNS 동향을 보면 네. 이제 국민들이 다 알죠. 이런 것들을. 그래서 안타깝게 사실 이게 자동 시간이 넘기면 자동 부의하게 돼 있는데 투표도 못했거든 이번에는 120일이면 쪽수가 안 되니까 투표도 못했다고. 그래서 열받는 거지 진짜. 빨리 4년이 아니 3년이지. 빨리 시간이 흘러가지고 의석수를 과반을 가져와야 네. 좀 더 편안한 국정 운영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뭐 자유한국당이든 국민의당이든 답답합니다. 어떻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선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원내대표 선거 일주일 앞으로 지금 다가왔는데 친홍, 친박의 대결이었는데 친홍, 반홍의 대결 구도로 지금 선거 구도가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립지대의 후보들이 단일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단일화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당원들, 지성당원 대상으로 여론조사해가지고 중립지대가 이제 이주영, 조경태, 한성교. 이주영이 되겠지 뭐. 네. 그런데 문제는 이거야. 지금 친박이 아니죠. 친홍 대 반홍 대결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반홍 집단에서 후보 단일화가 돼야 돼. 근데 지금 중립지대만 단일화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친박은 또 분리가 되죠. 친박은 또 분리가 되잖아. 네. 그런데 친홍은 김성태로 완전히 딱 됐으니까 요거 어떻게 가능할까? 근데 결선으로 가서 몰라? 결선으로 가면은 이제 누군가 한 명 사퇴하겠지. 근데 결선 가지 않고 만약에 김성태가 과반 획득하면 어떡하지?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지. 그래서 후보 단일화가 관건입니다. 후보 단일화가 관건이고 지금 초선 재선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개파 싸움 지긋지긋하다. 중립으로 가자. 이런 의견이 많거든요. 네. 근데 초선 재선이 자유한국당이 한 70%를 차지해. 그래서 이주영 표를 우습게 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얻고 있다. 김성태, 홍문종, 유기준, 이주영 붙어가지고 김성태의 과반만 저지하면 결선 가서 이주영이 이길 수도 있겠다. 그래서 요즘에 홍준표가 SNS 안 하잖아. 뭔가 지금 홍준표가 심판당하는 분위기. 그렇지. 그래서 꾹 짜먹고 있어요. 말만 던지면 시끄러워지거든. 반홍 이렇게 되면서. 저 당대표 독주를 막아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입 닫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렇다면 이제 친박과 중립 후보들이 손을 어떻게 좀 잡아가지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저 당은 그렇게 만약에 반홍이 원내대표가 되면 계속 싸울 겁니다. 당내에서도 삐걱거리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지뢰밭이 하나 있어. 뭐가? 당무감사. 네, 지금 근데 당무감사가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당협위원장이 다 있잖아요. 네. 당협위원장이 잘했느냐 못했느냐 문제가 있냐 없냐 보고 문제가 있는 당협위원장 어떻게 잘라야지. 그리고 새로운 당협위원장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당협위원장이 지금 지방선거 앞에 있잖아요. 네. 당협위원장이 지방선거 공천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으로 치면 지역위원장이에요. 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옛날에 지구당이지. 네네. 그렇게 되면 당협위원장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근데 지금 홍준표가 당협위원장은 현역 의원이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이게 뭔 말이냐면 자유한국당의 현역 의원 아닌 사람이 당협위원장 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른정당이었다가 합친 사람. 바른정당에서 들어온 애들은 현역 의원이 거의 많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현역 의원 아닌 사람 당협위원장은 얘한테 자리를 내줘야 돼. 이걸로 엄청 싸우겠지? 이거 어떻게 보면 물갈이를 하는 근데 건가요? 그러니까 홍준표는 들어오는 복당했는데 손을 들어서 버렸다고. 나를 따라하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 부글부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부글부글 하는데 더 웃긴 거는 이성권 이 당무감사위 부위원장이 네. 김무성이를 대놓고 저격했어. 앞으로 김 의원은 복당 시점부터 어떠한 개파 개보 활동도 일절 불허한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당대표 리더십에 역행하는 언행을 일삼지 말라. 이랬거든. 여기서 당대표 리더십이 뭐예요? 홍준표한테 태클 걸지 말라잖아. 그러니까는 뭐 김무성한테 경고를 좀 한 그렇죠. 거네요. 바른정당 복당파 사람들이랑. 근데 웃긴 거는 당무감사위원은 독립기구야. 홍준표가 이 당이 홍준표 당이야? 서당화하는 거죠. 그래서 더 지금 난리 난 거예요. 그런데 김무성도 지금 부글부글 끓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친박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지금 김무성이가 홍준표랑 손잡고 김성태를 미는 거거든. 근데 아직 잠복해 있는 거예요. 그 반발이라니. 그래서 앞으로도 이 당은 시끄러울 일만 남았다. 너무 좋아. 그래서 저희 당 입장에선 좋은 거죠. 계속 시끄러워야 돼. 사실 이 원내대표 선거가 예전 같으면은 좀 그냥 흐름대로 가서 당선이 되는 뭐 요식행위 같은 게 강했다면 현재는 지금 일단 뭐 이렇게 싸우고 있기 때문에 네. 또 결과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것도 결국은 자기 의원들끼리 하는 거거든. 당원들이 여기 참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네. 의원들이 그동안 사람들하고 어떤 친분을 쌓았는지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게 여겨지는 문제겠죠. 그래서 일단은
친홍대 반홍의 싸움 아주 재밌게 우리는 아주 재밌게 구경만 누가 당선이 하는데. 되든 열심히 싸우고 그렇습니다. 재밌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 싸워라. 누가 당선되든. 네. 평소에 사람 관리 잘했으면 아마 이주영이 많이 쏠리겠죠. 예전에 새정치민주연합 때 김한길 원내대표가 당선될 때 1년 전부터 원내대표를 준비했어요. 한 명씩 다 데리고 골프를 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비주류였는데도 원내대표가 당선됐다고 했는데 지금도 만약에 홍준표를 싫어하는 세력과 이주영 의원이 평소에 인간관계가 좋았다면 확 쏠림 현상이 나올 수가 있겠죠.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 그럼 광고 듣고 와서 오창석의 동병상련으로 이어가 볼게요. 오창석의 동병상련 코너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오늘 오동상 어떤 사연 준비되어 있나요? 오늘은 초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두고 계신 학부모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난 초등학교 3학년이 보내준 줄 알고. 그럴 리가요. 오, 너무 기특한데? 3학년이 우리 방송을 듣고 색드립을 알면 조기 교육이겠죠? 문제네요.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 첫째 딸 나이는 지금 10살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학부모로서 이런저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이사하면서 옮긴 학교에서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어서 사연 보냅니다. 지난 10월 아이가 학교에서 할로윈 잔치를 한다면서 이런저런 준비를 하더군요. 짜증이 확 났습니다. 저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공립초등학교에서 뭔 할로윈이냐 싶어서 짜증났는데 저랑 똑같네요. 저 이런 거 엄청 짜증납니다. 뭐 애들한테 시키냐 이거죠. 아내 말을 들어보니까 올해 초 전교회장 선거를 하면서 할로윈 파티를 공약으로 내건 아이가 당선됐답니다. 그래서 공약 이행을 위해서 각 반 선생님들에게 이걸 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 짜증이 가라앉으며 마음이 풀렸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주 신선하더군요. 저는 살아오면서 학생회장 선거를 많이 해봤지만 이렇게 공약을 이행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는 학교를 만들겠다느니 훌륭한 학교를 만들겠다더니 그냥 어른들 하는 선거만 흉내내서 단지 선거만 하고 그냥 그 뒤에서 똑같은 학생이잖아요. 별거 아니지만 이렇게 실제 선거하고 그 결과로 학생 의견이 반영돼서 학교가 운영이 되는 걸 보니까 정말 이게 생활 속 민주주의, 산교육이구나 라는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모든 초등학교마다 민주시민 양성이라는 커다란 간판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진짜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민주주의대로 운영되는 학교가 있을까요?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라고 말하면서 학교 운영에서 학생은커녕 학부모도 끼어들 수 없는 현실에서 민주주의는 어디 있는 걸까요? 더 나아가서 학교의 팽배한 불법과 권위적인 교실 환경 속에서 아이들은 민주주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사람 뽑는 선거만 있고 참여 없는 민주주의라면 그건 교육은 없고 시험만 있는 학교와 다름없다고 생각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를 비롯한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민주주의를 제대로 배우고 몸으로 체험해본 분이 있을까라는 많은 의문이 듭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민주주의를 배워야 할 나이에 경쟁교육으로 시험 답안 쥐어짜내는 교육에만 몰입돼서 20년을 지냅니다. 청정구역이 작은 불빛이 돼서 미래 세대에 길을 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아들으셨을 거라 믿습니다. 2017년 12월 3일 경기도 용인에서 제인이 아빠. 근데 제인이가 2015년 3살이라고 하는데 2012년 대선 패배의 눈물을 곱씹으면서 2014년에 만든 딸내미인데 2017년 대선 승리를 기원하면서 이름을 제인이라고 지었답니다. 와. 저도 문제인이를 따서 제인이로 지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왜 패배를 하면서 왜 만들었다? 아니 패배하고 다시 좀 힘을 있다가. 내야 될 거 아니야. 그거는 패배하고 상관이 없어요. 미치겠다, 진짜. 패배의 아픔을 또 그걸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저희도 제자 돌림이잖아요. 네. 우리 애들이. 그래서 제인이를 넣었어. 제인. 제인으로 이 둘째를 이제인으로 하려고. 아, 정말요? 근데 우리 아버지 친구분이 장명가거든. 그분이 그건 안 된다고. 왜, 재수한대요? 아니, 애랑 안 맞는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거 안 된다. 하여튼 그래서 못했어. 넌 이름 제인으로 지려고 했더만. 제이잖아, 제이. 그래서 제인이 안 돼가지고 제이로 했죠. 제인이라고 지었으면 조금이라도 이재명에서 자유로웠을 텐데. 그러니까 내가 이름도 제인이라 지려고 했는데, 씨발, 못해도 그 이재명 프레임에서. 내가 딸도 이름을 제인이라고 지었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는데. 병신들 할 땐, 씨발. 내내 망상에서 막 짓거리고 자빠졌네. 마음이 아픕니다. 아, 정말. 오늘 사실 제가 낮에 1시에 충주 예성초등학교에서 정치 강연하고 왔어요.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그래서 선생님이 청정구역 팬이래요. 아, 진짜? 그래서 선생님 실수하셨네요. 아니, 실수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정치 과목이니까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초등학생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만화를 통해서 이제 가르쳐 줬었는데,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현행 학교에서 정치를 배울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6학년 돼서 사회 과목 안에 한 단원으로 정치를 배운대요. 일단 그게 전부인데, 개괄적으로 배우는 거죠. 뭐 정치 제도, 대통령제, 뭐 임기 몇 년, 이렇게 해서 시험식으로 배우는데, 요 학교는 좀 재밌게 가르치더라고요. 어떻게 가르치냐면, 네. 일단 모둠을 성장, 복지, 분배로 나눠요.
분배로 나눠서 한 명씩 나와서 이제 자기가 대통령이다, 후보다 해서 정당명도 정하고 연설도 하고. 와. 그래서 한 아이가 어떻게 했냐면 공평한국당. 모든 것을 공평하게 나눈다. 어떤 애는 성장한국당. 어울림 한지당. 모든 사람이 어울리고 한국을 복지로 책임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공평하게 한다는 거는 청소 자리 배정하기를 자기 순서대로. 그리고 급식 순서는 몸이 불편한 친구 먼저.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수행평가를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물어봐서 혹시나 사립초등학교냐? 라고 근데 물어봐요. 애들이 너무 공립초등학교. 똑똑한데. 공립초등학교. 그래서 유튜브로 그 연설문도 찍고 올리고 그리고 퇴임 연설도 하더라고요. 누가 당선이 됐어. 열심히 선출해서. 일하고. 퇴임했을 때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퇴임하는 것까지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저는 이분이 초등학교 3학년인데 이분 학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몇몇 학교에서는 진짜 민주주의를 배우고 그 과정을 체험하고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우리 때는 반장 선거, 뭐 학생회장 선거 성적이 안 좋으면 못 나갔어. 그러니까 아무리 인기가 좋은 친구도 그래요? 성적 제한이 있었어요? 성적 제한이 있었어요. 그거 우리 때까지 그랬습니다. 그랬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공평하지 못하네. 그렇지, 말이 안 되지. 근데 그러니까 성적이 안 되면 일단 후보로 못 나가. 그래서 성적 되는 친구가 후보로 나가고 거기서 이제 투표를 뽑는 거였거든. 저는 뭐 반장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서 그래서. 왜 얘기하나 오늘 자꾸 자기 자랑하시네요. 왜 얘기하나 했는데. 근데 저희는 근데 그거는 잘못된 거지. 아주 잘못된 거죠. 예를 들면 뭐 대통령 선거 하는데 대학교 때 공부 못했으면 못하고 뭐. 그럼 원희룡밖에 못하는 거 아니야? 원희룡 천정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4년제 대졸 이상만 후보 될 수 있고. 그런 거랑 안 똑같은 거 되죠. 아니야. 그러면 대졸 이상이면 노무현 대통령 출발 노무현 못했죠. 대통령 아니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진짜 아니야.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런 거 다 없애야 돼. 왜 공부 잘하는 거랑 뭔 상관이야? 이제 리더십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 할로윈을 어쨌든 학생회장 공약으로 이거 6학년이겠죠 아마. 네, 공약으로 했죠. 공약으로 했으니까는 하는 건 맞는데 좀 아쉽네요. 왜요? 그러게요. 이왕 하는 거 왜 외국식 왜 그걸 갖고 와갖고 해? 그거 뭐예요? 강강술래? 그러니까 차전놀이 뭐 이런 거. 차전놀이, 자치기 뭐 이런 거. 그럼 반별, 대항 자치기. 민속놀이 대민속놀이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런 거를 해갖고 뭐 지불놀이도 막 하고. 쥐불놀이? 불놀이는 우리 때는 안 했어요. 정말 교과서에서만 봤어요. 교과서에서만. 제가 민속놀이 할 생각나는 초등학교 때까지 했던 건 비석치기. 그 몸에 막 어깨에도 올리고 와서 떨어뜨리고 하는 비석치기랑 그 오징어라고 하나요? 그런 거. 그런 거 정도까지 했고 그 뒤로는 뭐 그냥 야구 축구. 아니 그건 민속놀이라 할 수 없으니까 진짜 민속놀이, 윷놀이라든가 뭐 윷놀이 대항전. 윷놀이만 재밌는데. 윷놀이는 돈을 걸어야 재밌겠죠. 근데 저 생각해보니까 옛날에 중학교 때 막 그런 거 했어요. 뭐 젓가락질 잘한 게 뭐 그런 거 해가지고 여러 개 구해가지고 뭐 시간 제한해가지고 가장 빨리 옮긴 사람. 옮기기. 그래가지고 조별로 해가지고 가장 1등한 사람 뭐 상 주고 그게 공약이어가지고 그런 축제를 좀 했었던 거예요. 뭐 떡찍기 막 이런 거. 그때부터 떡을 좋아했군요. 초등학교 때부터 쉽지 않아. 중학교 때라. 중학교 때 가능하지. 가능하지 중학교 때는. 근데 사실은 지금은 선거 전에 어떻게 보면 할로윈 축제 공약이 좀 참신하다고 느끼는 게 저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공약으로 제가 당선되면 전교생한테 피자 뿌리겠습니다. 중학생 때는 뭐 전교생한테 빅맥 쏘겠습니다. 이거 거짓 있었어. 공약. 이거 아니 다 했어. 진짜로? 했는데 이게 너무 싫었어요. 그거 못하는 사람들이 뭐가 돼 그러면. 그거를 학부모나 일부 선생님도 장렬했어요. 다 쏘라고 이렇게.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선거도 없었으면 혹시나 이 방송 듣고 계신 어디 학교에 혹시 선생님들이 있으면 그런 선거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 없었죠. 아니 근데 뭐 할로윈 파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할로윈 파티 한다고 하면 또 집에서 막 이것저것 막 사서 준비하고 부모님 손이 가요. 부모님 손이. 그래, 부모님이 손이 가지. 부모님이 챙겨주지 못하는 아이들은 또 소외감 느낄 거고. 그렇지. 그러니까 뭐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 자라는 친구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아니면은 친척 손에 자란 친구도 있을 테고. 할아버지 손에 자란 애가 뭐 조커 이런 거 분장하면 할아버지 난리 납니다. 그리고 난리 나는 거야 집구석. 그렇잖아. 뭐 또 엄마나 아빠 한 분만 계시는 아이도 있을 테고. 그러면 챙겨주기 어렵지 이런 거는. 맞아요. 그런 게 좀 아쉬울 것 같아. 그래서 이 분의 사연 보내주신 분도 제인이 아빠도 처음에 그런 손이 많이 가고 이런 것 때문에 짜증 났을 거예요. 근데 다만 이제 맞아요. 좋아했던 게 이제 그런 공약이 실천되는 과정이 아름다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뭐 할로윈 파티 왜 하는지도 모르고 요즘에 다 하잖아. 유치원 때도부터 하잖아. 네. 왜 저런지 참 아쉬워요. 그러니까 할로윈 파티 되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뭐라고 근데 할로윈이 언젠지도 몰랐는데.
호박이나 갖다 쓰든가. 호박 사탕이나 나눠주든가. 우리 땐 저건 있었어요. 회장선 가면서 사탕씩 하나 나눠주는 거. 뭐 그 정도는 애교로 있었어요. 받을 수 있죠. 사탕을? 사탕 나눠줘, 선거 전에. 선거 전에. 그 정도는 뭐. 요즘에는 이제 봉투를 선거하는 뿌릴 순 없잖아. 거면은 그죠. 애들이 다 막 스피치 학원 가가지고 연습하고 연습 안 하는 애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도 스피치 강사를 그냥 결혼해서 가정 그 집에서 이렇게 해주는데 반장 선거 때가 되면은 애들로 꽉 차고 수업을 못 받는데요. 더 이상 개인 지도를. 반장. 걔 논산에 사는 친구 아니에요? 논산이요? 아닌가? 아니요. 잠실에 사는 친구야. 잠실에 사는 친구도 친구예요? 있고 저기 가양동에 사는 친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서 학생회장 되면 뭐해? 뭐가 좋아? 되면 애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그 자신감 때문에 스피치 학원까지 보내? 부모님 만족이죠. 그래서 내가 우리 회장이야 이런 거? 그 회당 얼마 받냐 이랬더니 자기는 좀 싸게 해가지고 7만 원 받는데 학원 좀 유명한 학원은 회당 그러니까 1시간에 10만 원씩 받는데 코칭해주면서. 짱나죠 또. 그러면은 반칙이지. 그쵸, 반칙인데. 그러니까는 그게 다 너무 받는 거라서 안 받는 애가 이상한 분위기래요. 다 학원 보내듯이 하는 거예요.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네 진짜. 그 너무 씨발 회장이 뭐라고. 가짜네요. 또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 어쨌든 참 또 그런 코칭을 못 받는 상황인 친구들도 있을 텐데. 우리 때는 좀 치맛바람 우리는 뭐 스피치 이런 건 아예 없었으니까. 웅변 학원은 있었습니다. 웅변 학원, 주산 학원 이럴 때 있었죠. 근데 그 스피치 이런 거 아예 없기 때문에 그 치맛바람 일으키는 엄마들이 어떻게 하냐면 각 반에 말빨 센 애들 있잖아요. 좀 친구들끼리 있으면 대장 노릇을 하는 그런 애들을 선거 전에 집으로 초대를 해요. 그래서 막 좋은 거 막 먹이지. 불고기도 먹이고 그러면서 우리 아들 이번에 뽑는데 좀 힘 좀 써달라. 그럼 걔들이 가갖고 이제 자기 밑에 애들한테 좀 퍼뜨리고 이런 걸 좀 있었죠. 지금 이 친구들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거 공약을 말해주면은 몸이 약한 친구들 먼저 자리를 선택할 수 있게 배려하겠습니다. 한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자리 청소 급식 순서를 모두 공평하게 돌아가면서 하겠다. 어떤 친구는 이건 욕먹을 것 같은데 성적에 따라서 보충반 심화반 나눠서 공부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한 친구도 있어요. 걔는 부모 탓이야. 부모한테 그렇게 배운 거야. 공부 잘하는 사람에게 청소 면제권을 주겠습니다. 이건 좀 아깝다. 우리 때 한참 행행하던 나쁜 학교에서 한 행태가 특설반 이런 거 있었어요. 그래서 좀 잘하는 A반 B반 뭐 이런 거죠. 잘하는 애들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런. 근데 나는 그거를 우리 고등학교에서 그걸 했던 게 정말 이해가 안 가. 전부 꼴통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뭘 뽑아가지고 그나마 좀 가망성 있는 애들 살려보겠다 이거 아니에요. 지하냐 바닥이냐 이런 걸 나눈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고 나서 교육부에서 바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래갖고 없애버렸지. 근데 그건 와이스 때인데 잘했어 그거는. 근데 요즘 또 부활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 근데 사실은 보면은 몰래 동생학교도 보면 있던데요. 또 외고 이런 게 제가 자체잖아 그게. 그렇죠. 학교 이름 자체가 나눈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저 반에서 이렇게 충주 예성 초등학교처럼 뭐 직접 한번 해보고 공약도 만들고 뭐 이상한 공약이 좀 불편한 공약도 나왔지만 이렇게 얘기하면서 토론하고 또 수정하고 얘기하는 과정 자체를 만들어 주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창석의 동병상련 또 제인이 아버지께서 좋은 사연 주셔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이렇게 팟캐스트의 선명이야 청년들의 정치공동구역 청정구역 73회 방송 1부 함께 해봤고요. 우리 2부에는 어떤 손님 찾아오시나요? 손님 없을걸요? 우리끼리 할걸요? 동수 데리고 이렇게. 동수 모시고 가겠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폐지 수순을 밟는 건가요? 원래 모습 오리지널로 돌아가는 거예요. 2부에도 시사. 초심으로 돌아가서.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2부에서는 더욱더